최근 하동군에서 복지 업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방문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현장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한 끼 식사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 조성 논의가 진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고립 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생계곤란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NC 다이노스가 2달 만에 NC파크로 돌아와 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단 측이 연고지 이전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난 30일 밤 진주시 신안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요일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주 구간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집안의 작은 고장에도 속수무책으로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동군이 별천제 빨리 처리 기동대를 출범시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방문했던 30대 여자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옥정면 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공무 수행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한 30대 여자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해온 면장에게도 이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제가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제 공무원 경력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접수를 위해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해야 했던 8년차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택 방문은 2인 1조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홀로 방문했다.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한 겁니다. 등허리 쪽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와 우려가 큰 상황. 본인이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남을지는 저는 육체적인 것보다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걱정되고, 지금 직원들도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가해자 측에선 사과 등 어떠한 대응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며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다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사건으로 이는 공무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성 민원 발생에 특이민원 대응 훈련이나 웨어러블 캠 등의 장비도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 공무원들에겐 이런 장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바디캠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드시 상대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바디캠의 사용은 무용지물입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악성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런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종합대책이라고 내어놓았지만 실제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책들이 각 지자체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 실태 조사를. 경찰은 폭행을 가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장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도내 9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를 한 경우 선거인 명부에 투표 여부가 기재됨에 따라 이중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각 정당은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하며 마지막 표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5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떠난 직후 국민의힘은 광미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 표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6시 30분쯤 구 진주역 사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22일간 진행된 선거 유세는 2일 자정까지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경남도민 20명 중 1명이 고립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2일 진주시의회에선 고립은둔 청년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3만 7천여 명.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경남 지역 고립 은둔 청년 수입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도민 20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 10명 가운데 1명은 10년간 장기 외출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고립 은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 하루빨리 이들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머무를 공간을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잠시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돼서 그런 거를 조성을 해보자 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상담을 요청하는 그 창구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 분 정도 복지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고. 이 같은 선진 사례에 힘입어 2일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은 물론 독거노인과 생계가 어려운 1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잠시 머물렀다가도 괜찮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사소한 온기가 정서적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민이 손을 잡고 펼치는 라면 제공 사업. 진주에서도 작지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호탄동 방화교차로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주변 교차로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2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업 예정 구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업 예정 구간은 신진주 역세권 내 공동주택 입주민이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평소보다 4-5배 정도 교통정체가 심해지는 곳입니다. 시는 방화교차로 부근에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주변 차로 또한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엔 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경훈 진주시 의원이 지역 상품 구매 촉진 정책 마련에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2일 열린 진주시의회 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공공부문이 지역 상품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역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지역 업체 지원 강화, 지역 상품 홍보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진주시 신안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진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물품들이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시커멓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30일 밤 11시 25분쯤 진주시 신안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70대 여성이 발바닥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습니다. 또 가재도구와 1층 방 10제곱미터가 타는 등 소방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울리고 차가 들락날락 뛰려고 할 때는 알지. 주인이 거주는 안 했거든. 세입자들만 있었는데 조금 심각한지 감식반들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방은 건물 전체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많아 원인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3시 30분쯤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 졸음쉼터 인근에서는 30대 운전자 A씨가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 나와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라온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친 운전자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20분쯤에는 산청군 오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추산 약 6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음식 조리 중 냄비 과열로 불이 났다고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차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하동군을 방문했습니다. 하동 녹차를 알리는 이번 팸투어에는 인플루언서와 티 소믈리에, 현지 차 전문 언론인 등 13명의 종사자가 초청됐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녹차밭과 다실, 야생차 문화센터, 쌍계사 등을 방문해 티클래스와 차담을 체험했습니다. 하동군은 이 같은 글로벌 티 투어를 정례화해 차 문화 확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남해군의회가 2일 제285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원은 대형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과 남해군 생활안전 인프라 정비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진주 청곡사에서 특별한 밤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과 조선의 첫 왕비 신덕 왕후를 기리기 위한 낙화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데요. 연못 위에 펼쳐진 불꽃의 향연과 시민들의 함성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박종영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처음 봤는데 많이 예쁜 것 같아요. 예, 불꽃이 천천히 떨어지는 게 불꽃놀이 보는 것도 같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는 게 새롭고 재밌고 좋았어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처음 행사를 했는데 내심 걱정했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아서 함께 행복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서 우주항공 방산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국립대가 2차 연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선제적 학사제도 개편, 산학협력 기반 교육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로 인센티브 10억 원이 추가돼 올해 2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1차 연도에선 성과 부진에 따라 교육부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함양군이 남계서원에서 일두 정여창 선생의 탄신 575주년을 기념하는 일두 선비문화제가 지난달 3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 초기 대표적 성리학자 일두 정여창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전통 제례와 기념식, 시극과 시낭송 콜라보, 디카시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주말 3연전을 시작으로 NC 다이노스가 안방인 창원 NC파크로 돌아왔습니다. NC 홈 복귀를 바랐던 팬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색 홈 유니폼을 입고 창원 NC파크 그라운드에서 몸을 푸는 NC 다이노스 선수들. 관중석엔 경기 시작을 한참 앞둔 시간임에도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손에 든 관중들이 가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홈으로 돌아온 NC 다이노스와 팬들의 재회 현장입니다. 부산, 서울 이제 원정 많이 다녔거든요. 하면서 이제 버스도 막 4시간씩 타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또 오죽하겠나 싶었고 되게 요즘 오랜만에 야구장 오니까 엄청 긴 여행을 하다가 막 이제 집 들어온 느낌? 끝까지 화이팅해서 정말 너무 좋은 성적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부상 당하지도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 한 경기 임해주시면 저희 팬들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지난 3월 말 구조물 추락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NC 홈 경기장인 창원 NC파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선수단은 전국을 떠돌며 원정 경기에 나섰고 타지에서 새빵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 끝에 홈으로 돌아온 만큼 응원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율동에 맞춰 목청껏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NC 다이노스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항상 원정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홈 오니까 너무 재밌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여기 NC파크에 왔는데 꼭 승려가 돼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복귀 첫날 12,000여 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만 같은 날 구단 측이 연고지 이전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팬들은 구단과 창원시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온전히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디서나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냥 팬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NC 다이노스는 이번 주 상위권 팀을 잇따라 만나는데 LG 트윈스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또 주말 3연전은 대구 원정길에 올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합니다. 약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NC 다이노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이어온 가운데 팬들의 기대에 불과는 더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2차례 하려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관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나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또다시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투표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가 5배송됐다며 악성 앱을 깔게 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에서 카드사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2일 진주시 한 노상에서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려 했지만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고령화로 농촌 마을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혼자 쓰자니 넓기도 하고 뭐 하나 고장나도 바로 고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하동군에는 이런 생활 속 불편함을 바로 처리해주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는 무슨 일을 하는 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는 주거시설 중 전기, 수도 설비 등 교체 수리가 가능한 소규모 생활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자 출범한 팀입니다. 네. 예를 들면 가정의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샤워기, 문 손잡이 등 간단한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생활 속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동군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가정의 전기, 수도 등을 수리하는 서비스 업체가 부족하여 사소한 생활 불편을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몇 분의 주민들이 기동대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 반응은 어떠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총 7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예. 지원을 받으신 대다수 국민분들께서는 긍정적인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AS가 수월하지 않은 시골 특성상 너무 필요한 기동대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서도 주민분들께서 감사하고 든든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기동대원 분들도 힘이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걸로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때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예. 더 많은 국민분들께서 저희를 알고 찾아주실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아직까지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가정의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샤워기, 문 손잡이 등 간단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실 때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콜센터 055-880-827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70세 이상 고령층 가정에는 1회당 5만 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지원되니 880-8272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꼭 기억하셔서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8272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그치고 계속해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온도 30도 가까이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 오전까지 비 소식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과 광주 16도 보이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3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